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플룻을 좀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플룻은 이제 뭐 역사 뭐 이런 것을 좀 간단히 한다고 하면은 이런 명칭은 그 몸의 양쪽 옆에 7개씩 아가미 구멍을 가진 작은 물고기, 뭐 칠성차라고 물고기가 있다네요. 근데 그 이 홀이 7개 되는 것을 가지고 라틴어에서 이제 기인됐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 지공의 수와 일치 7개가 되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독일 같은 데서는 이제 가로필이라고 이걸 명칭을 했는데요. 이건 이제 고대 그 민족 사이에서 이제 사용되었던 그런 이제 악기인데, 그리스 시대에는 이제 이런 악기들이 상아 같은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금속으로 된 것은 이제 13세기쯤 와서 이제 이렇게 금속으로 된 플룻이 생기게 됐고요. 이걸 이제 이것이 생기게 된 이것이 이제 생김으로 인해서 이제 팸플 같은 것이 약간 이제 쇠퇴기로 접어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플룻은 이 여성적인 그런 이 소리가 나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감성을 이제 이렇게 만져주는데 굉장히 좋은 그런 악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악기는 뭐 제가 여러 가지 악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잘 전문적으로 연주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취미 삼아서 집에서 그냥 불러보는 그런 이 악기인데요. 이 악기를 이제 구입을 하실 때 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중고나 이제 뭐 새 것 사셔도 이 악기를 이제 전문 리페리어에 이제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투닝을 잘 해가지고 하셔야 이 악기를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게 좀 이렇게 이 악기 보면은 이제 이 구조를 보게 되면 굉장히 이렇게 좀 섬세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도 이제 투닝하는 거 보면 이제 뭐 조그만한 이 나사 같은 것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런 쪽으로 이제 전문의입니다만 이쪽으로 이제 튜닝을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잘 이렇게 튜닝이 안 돼 있다면 소리가 잘 안 나겠죠. 그리고 담보 같은 것도 오래되게 돼 있으면 이제 달라붙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전문 리퍼리에게 이제 맡기시는 게 좋고, 또 이 플룻을 잘 다루신 분들에게 이렇게 튜닝을 해가지고 부는 것이 연습하고 배우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이 플룻을 이제 그냥 처음 배우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구조가 복잡하게 생겼는데 사실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이건 뭐 여기 담보 있는데 이게 운지하는 거를 이렇게 전부 해서 막 전부 이렇게 묶어놨기 때문에 뭐 색소폰처럼 좀 복잡하죠.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플룻을 배우기 전에 초등학교에서는 이제 피페라고 하는 학기가 있죠. 이런 똑같은 그런 홀이 똑같이 돼 있어가지고 이것으로 이제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잘 이렇게 연주하게 되면 플룻 같은 것을 쉽게 배울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금을 부르신 분들이 그러지 옆에 가로로 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건 계량 대금입니다만은 이런 이 악기를 이렇게 잘 부신 분들, 혹은 펜프루스를 가지고 부시는 분들, 또 혹은 뭐 캐나라든지 그런 악기로 보시는 분들이 이 플룻을 이제 배우기가 좀 쉽죠. 그리고 뭐 리코더 같은 것들을 이렇게 불어도 물론 이 부는 텅킹이 다릅니다만은 그런 분들이 이제 관악 이 플룻을 배우면 좋겠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 플룻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어떤 감정에 의해서 그 소리를 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풍부하게 되면 뭐 예능 계통에 이렇게 나가는 것이 좀 좋겠죠. 왜냐하면 그 악기도 그 감성에 의해서 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비페라고 하는 이 악기를 이제 초등학교에서 이것도 이제 보시면 옆으로 이렇게 가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불지 않습니까? 이 계량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량대금도 옆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똑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악기들을 불게 되면 플룻은 좀 쉽게 불 수가 있고요. 자, 플룻의 구조를 이렇게 보면은 플룻은 이제 세 단계 이렇게 이런 캡이 있어가지고 이제 세 단계로 이렇게 돼 있죠. 몸체가 이 몸체 부분 그리고 머리 헤드 부분 밑에 푸트 부분 맨 마지막 밑에 그래서 이 세 단계를 조립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몸체 이 부분에 헤드 부분을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 뭐 이 운지 있는데 이 담보 있는 부분을 대게 잡는다든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맨 밑에를 잡고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입술을 이렇게 대서 이렇게 잘 불 수 있도록 맞도록 조립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맨 밑에 푸드 부분에 이제 끼워가지고 이 푸드 부분은 이제 맨 밑에 도움지하고 그 여기 지지대 그러니까 플루스 불 때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거기에 이제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이렇게 조절을 맞춰야 되고요. 여기 입 부는 부분도 역시 내 이 치구하고 이 입술하고 이 닿는 부분을 잘 조립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세는 이제 이렇게 한 90도 이렇게 되는 분들 드물죠. 이렇게 좀 약간 내려서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좀 내려가지고 입을 이렇게 잘 해가지고 부는 분들이 있는데 가능한 이제 90도에서 약간 내려가지고 이렇게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고요. 또 처음에 할 때는 이렇게 좀 옆에다 대고 이렇게 부르는 것도 좀 괜찮아요. 이렇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플러스는 이렇게 떼고 부르죠. 그래서 그런 연습을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이 플룻을 이제 하시면 운지를 이렇게 운지 밑에가 이제 다 담보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운지가 맨 위에 이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번체에서 맨 위에 그 다음에 검지, 중지, 약지 이렇게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검지, 중지, 약지 세 개. 그래서 맨 밑에서 세 홀을 이렇게 막게 되면 다른 홀들은 다 여기에 막혀지게 됩니다. 만약에 안 막혀지면 소리가 이상하게 되겠죠. 그래서 매 이렇게 해서 이 플룻은 세 옥탑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밑에 그 다음에 이 뒤쪽에 보면은 이제 옥타브 키 눌러가지고 중 옥타브, 하이 옥타브. 그래서 3옥타브, 세 옥타브니까 뭐 어떤 곡이든지 다 연주를 할 수가 있죠. 유명한 곡일수록 그렇잖아요. 뭐 한 옥타브 내에 이렇게 끝나는 그 곡이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세 옥타브니까 이 플러스는 어느 곡이든지 다 연주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실 때 이제 뭐 관악기는 항상 그렇습니다만은 복식 호흡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식 호흡을 할 때는 배를 이용한 호흡을 해야 좋은 소리가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치구에 약 한 3분의 1 정도가 막히게 입술을 대고 볼의 양쪽을 어금니 쪽으로 물듯이 입술 가운데 약간 벌려 공기의 양이 반으로 갈라지도록 부는 것이 좋다. 치구에 구멍을 작게 하면 음성이 내려가고 음색이 탁해짐으로 좋은 소리가 나는 위치. 그래서 좋은 소리가 나는 위치에 입술을 대가지고 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하실 때 이제 이 움직이지 않도록 지지대에 손을 딱 잡고 세 개 잡고 다 맞고 난 다음에 불게 되면 레가 되는 거죠. 레. 레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 하실 때는 이제 연습을 하실 때는 솔부터 하시는 게 뭐 제 경험에 의하면 좋더라고요. 도부터 하는 게 아니라 솔. 여기서 도를 내릴 때는 이 새끼손가락이 내려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잘 맞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새끼손가락을 내려서 호흡을 가장 적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적게 호흡을 적게 넣어야 됩니다. 저음일수록 호흡을 적게 넣고 고음일수록 호흡을 좀 약간 세게 해서 부는 거죠. 그래서 이 호흡을 하실 때 길게 호흡을 이제 복식 호흡을 해가지고 길게 보내야 되는 것이죠. 길게. 그래서 그걸 이제
턴킹을 할 때 물론 이제 혀치기로 혀를 뗐다 하는 것도 있지만은 처음에는 이제 길게 턴킹을 길게 음을 장음으로 내보는 겁니다. 소를 해가지고도 이때 이 소리가 불안정하게 나게 되면 안 되거든요. 같은 소리로 길게 내보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 치고 입을 이렇게 입술을 대는데 이걸 안쪽으로 올려 소리가 안 나잖아요. 올려도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제 소리가 잘 나는 데를 맞춰서 가볍게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개 이름을 먼저 이제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쉬운 곡을 이제 연주를 해야 되는데요. 개 이름을 여기 소리라고 그랬죠? 여기까지 저음을 해보시고 또 고음을 올려서 좀 이제 합니다. 솔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솔, 파, 미, 레. 다시 솔, 라, 시, 도. 이걸 빨리 운지를 자꾸 올렸다 내렸다 뗐다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는 연습을 마찬가지 합니다. 그 중음으로 올라갈 때는 이제 옥타브 키를 올려서 이제 하는 거죠. 중음까지 중음 솔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음솔까지 올라. 이걸 아주 자연스럽게 계속 해야 돼.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개 이름을 잘 충분하게 롱톤하고 또 이렇게 작게 하고 길게 음을 이렇게 내보는 겁니다. 내보시고 이걸 자유자재로 할 수 있으면 이제 가장 쉬운 곡부터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데 반드시 이제 악보를 보시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악보를 안 보고 그냥 짐작으로 하면은 나중에 이제 연주를 할 때 좀 어려운 곡을 연주할 때 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악보를 항상 보시면서 모든 곡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제 쉬운 곡, 뭐 작은 별이라든지 무슨 사교행이라든지 이런 곡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먼저 이제 작은 별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음으로 해서
왜 제가 이렇게 틀리냐면요. 그냥 짐작으로 하니까 그렇습니다. 악보를 항상 보라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겠죠.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뭐 쉬운 곡을 이제 한다고 하면은 이게 있겠죠. 도는 이제 제가 새끼손가락이 밑에가 짧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중음으로 한번 해봅시다. 중음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